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뽕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트로트 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이 음악 교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의 전통 음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 음악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일제시대의 일본 음악 그 정체가 뭔가? 일본 음악인가 서양 음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에서는 식민지 교육을 했죠. 일본 교원들이 직접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동경음악학원 사범과 출신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임시교원 양송소 출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성악, 기악, 성악 출신자도 있었는데 특히 동경음악학교 사범과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사, 강사, 또 뭐 교유, 그 다음에 여학교 뭐 이런 중등교원, 교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조선 음악의 흐름을 기초를 그 사람들이 이 한국 식민지 교육의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히라마 후미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많은 조선인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 유명한 김문보, 오경심, 전영철, 한갑수 씨 등.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동경음악학원에 입학을 해서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1923년에 이태리 밀라노 국립음악원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일본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대학 교수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1940년에 조선 총독부 항목과 소속 촉탁으로서 조선에서의 음악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총관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경성여자사범학교, 교학연수소, 조선방송협회 등 촉탁을 겸하는 음악교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이력을 통해서 당시 조선과 일본 식민지 교육의 주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서양 음악을 수용을 했죠. 그런데 서양 음악을 어떻게 수용을 했냐면은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모든 제도를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음악도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장르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군사에서는 명치유신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부국강병이죠.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인을 강하게 하는데 군인을 강하게 하려면 서양의 군대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서양의 군대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악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악대, 특히 이제 뭐 신호나팔 이런 걸 전부 서양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전, 외교에서 군악을 활용을 하고 또 궁중 음악 중에서 궁중 관현악곡을 해서 외교, 무대, 의전에 사용을 합니다.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종교, 프로테스탄트 종교, 또 뭐 카톨릭 이 전부 찬송가를 하죠. 이 찬송가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래서 이 공교육에도 창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가르치는 이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죠. 전부 퍼지니까. 이 창가가 바로 서양의 음악을 일본 고전 음악과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창가입니다. 서양 음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 한국,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서양 음악은 전래순대로 하면은 중국, 일본, 한국 순인데 그걸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일본, 중국, 한국 순이다. 일본에서는
1890년대 이전, 그러니까 명치유신이 1868년이니까 1890년대 이전에 이미 서양 음악을 다 수용을 했고, 중국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1920년대 이후가 되겠죠. 일제시대. 또 하나 서양 음악을 수용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주로 찬송가죠. 교회 음악, 개신교 음악, 그리고 서양의 군악대. 이게 결정적으로 서양 음악을 수용하는 루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게 이제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의 강병,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악대가 필요했고, 이 군악대를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제국주의의 어떤 이상을 달성하는데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경음악학교 출신이 식민지 음악교육의 주축을 이뤘다고 했는데, 이 동경음악학교의 전신은 음악취조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취조계가 나중에 음악취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경음악학교로 넘어가게 되죠. 동경음악학교의 전신인 음악취조계는 일본의 그 명치유신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래 국악을 보급하는 임무가 있었는데, 이 국악을 보급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서양 음악을 여기다 접합을 시켜서 일본의 근대 음악의 기초를 이루는 그 장소가 음악취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취조계가 나중에 음악취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동경음악학교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창가 한 자리 해라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그 창가는 어디서 나왔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교육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창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 창가는 바로 일본의 고유 음악에다가 서양 음악을 합쳐서 새로 만들어낸 게 창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 많이 들어갔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본 노래가 아니고 이게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의 융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일본에는 원래 국내성에서 궁중음악, 전통 궁중음악으로서 악이란 게 있다고 그랬죠. 가각극. 궁중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악사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레이지라고 하는데, 이 악사가 바로 창가를 맨 처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 전통음악의 서양 음악을 가미한 게 창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내성의 이 악사들이 최초의 관현악단도 만들었죠. 그리고 작곡도, 창가 작곡도 하죠. 특히 이제 개신교의 찬송가가 크게 영향을 미쳤죠. 일본은 기독교가 원래 오다 노부나가 시대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 들어오면서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무기도 같이 흡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를 들여보냈는데,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 들어온 게 폐해가 심해서 그때부터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도쿠가 이에야스 시대까지 쭉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개화기에 다시 기독교가 들어와서 찬송가,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기독교 찬송가를 부르는 게 일본의 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일본 창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와 같이 일본 음악에 영향을 미친 서양 음악 중에서 군악이 있는데, 원래 해군 군악대가 맨 처음 출발을 했는데, 해군 군악대의 여러 가지 작곡도 결국 궁중음악을 악을 하던 악사, 레이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서양 음악과 일본의 전통 음악이 믹스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럼 일제시대 때 이런 앵가류, 창가류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서양의 전통 클래식도 있었다. 왜? 식민지 시대에 그 클래식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한국에도 전달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이런 창가나演歌, 이런 트로트 계통의 뽕짝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일제시대 때 클래식도 있었다. 이 클래식은 그런데 아주 한정됐습니다. 10% 정도밖에 한국의 아주 높은 인텔리들만의 전유물로 클래식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클래식을 통계를 맨 자료가 있는데 경성 제국대생들이 학생 생활조사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양 음악을 87%가 좋아했는데 일본 음악은 8%밖에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텔리들은 당시 이 클래식, 서양 클래식도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이런 서양 클래식도 하나의 부류로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음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본 음악이 단지 일본 전통 음악만 아니고 전통 음악에 서양 음악이 믹서돼서 조선으로 당시 전래가 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